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내용은 미국의 골든돔 프로젝트입니다. 관련 기사랑 분석 보고서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이게 예산이 1,500억 달러에서 많게는 1,7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200조 원이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더라고요. 네,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죠. 그렇죠. 트럼프 행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인다는데 이 골든돔이 대체 뭔지, 왜 이렇게 돈과 관심이 집중되는 건지, 그리고 또 어떤 기업들이 여기에 뛰어들려고 하는지 그 핵심 내용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골든돔,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보통 이스라엘의 그 아이언돔하고 비교를 하던데 들어보니까 훨씬 크고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이언돔은 아시다시피 비교적 단거리 로켓 요격에 좀 특화되어 있죠. 근데 골든돔은 훨씬 광범위해요. 미국 본토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탄도미사일, 요즘 많이 나오는 극초음속 미사일, 또 순항 미사일 같은 사실상 모든 종류의 공중 위협을 다층적으로 막아내는 그런 통합 시스템을 지향해요. 통합 시스템이요? 네. 핵심은 그 우주 공간에 수많은 위성이랑 센서를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미사일이 발사되는 초기 단계부터 바로 탐지하고 추적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AI 기반의 지휘 통제 시스템이 알아서 최적의 요격 수단을 결정하고 지시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우주 기반 방어 체계인 셈이죠. 약칭으로 실드라고도 부르더군요. 와, 우주에서 감시하고 AI가 요격까지 한다니 진짜 21세기판 스타워즈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네요. 그렇죠. 상당히 야심찬 계획입니다. 근데 이렇게 계획이 크면 항상 돈 문제가 따라붙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고 추진 중이라는데 예산이나 완성 시기에 대해선 자료마다 얘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데서는 1,750억 달러를 3년 안에 넣겠다고 했다가 파이낸셜 타임스는 10년간 1,510억 달러 사업이 시작됐다고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1,750억 달러에 2, 3년 완성을 고수한다는 말도 있고요. 이 차이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좀 헷갈리는데요. 네, 그 예산이란 기간의 불일치가 어떻게 보면 이 프로젝트의 현 상황을 잘 보여주는 지점인 것 같아요. 1,510억 달러 계획은 아마 연구 개발이나 사이버 보안, 무기 설계, 조립 비용 이런 걸 포함해서 좀 더 구체화된 예산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언급하는 1,750억 달러와 3년 완성 목표는 정치적인 의지나 좀 야심찬 비전을 강조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봐야겠죠. 아, 약간 목표치 같은 느낌이군요. 그렇죠. 게다가 미 의회 예산국 12호라고 하죠. 네네. 여기서는 훨씬 더 현실적으로 봐서 완성까지 20년, 예산은 최대 5,420억 달러까지 될 수 있다고 예측하기도 했어요. 20년에요? 와, 차이가 엄청나네요. 네, 초기 예산으로 250억 달러가 배정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정치가 막 엇갈린다는 것 자체가 이 프로젝트가 아직 구체적인 실행 계획보다는 강력한 정치적 의지 위주로 좀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알래스카의 지정학적 중요성이나 캐나다 참여 가능성도 직접 언급하면서 판을 키우려는 모습도 보였고요. 그렇군요. 정치가 많이 작용하는 만큼 이걸 그럼 누가 주도하게 될 거냐? 이것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겠네요. 원래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제일 유력했다면서요. 이미 스타링크나 스타실드로 미군 통신망에서도 역할이 꽤 크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스페이스X가 가진 강점이 뚜렷했죠. 발사 비용이 싸고 이미 구축된 위성망 인프라도 있고 또 굉장히 빨리 실행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당연히 스페이스X가 중심이 될 거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랑 머스크 사이에 좀 정치적인 긴장 관계가 생긴 게 변수가 됐어요. 아, 둘 사이가 좀 안 좋아졌나요? 그렇죠.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 감세 법안을 비판하기도 했고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 움직임까지 보이니까 백악관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허. 그럼 트럼프랑 머스크 관계 때문에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기술적인 중심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건가요? 스페이스X 말고 다른 대안이 있나요? 바로 그 점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스페이스X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공급망을 좀 다변화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주목받는 대안으로 떠오른 게 아마존의 프로젝트 카이퍼예요. 아, 아마존이요? 네. 물론 아직 위성 발사 초기 단계고 스페이스X보다 규모는 작지만요. 정부 입장에서 특정 기업 의존도를 줄이려는 전략적인 판단도 있고 또 아마존 웹 서비스, AWS를 통한 클라우드 역량이나 정부 사업 경험 같은 게 강점으로 꼽히는 거죠. 물론 스페이스X나 아마존 같은 새로운 우주 기업들 말고
전통적인 방산 강자들도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원래 하던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로키드 마틴, 사드나 이지시 시스템 경험이 있고요. 레이시오는 패트리엇 미사일이랑 레더 기술이 강하고요. 또 노스롭 그루머는 통합 전투 지휘 체계나 우주 기반 요격체 경험이 있습니다. L3 해리스는 우주 센서 쪽 강자고 보잉도 기존의 지상 기반 미사일 방어 시스템, 그 GMD라고 하죠. 그거 주계약자였던 경험이 있고요. 정말 쟁쟁한 회사들이 다 끼어드네요. 네. 여기에 팔란티어 같은 AI나 데이터 분석 전문 기업 역할도 점점 중요해질 것 같고요. 이건 미국의 주요 방산 테크 기업들이 다 달려드는 모양새네요. 진짜 골드러시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복잡하고 플레이어도 많은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요. 책임자는 정해졌나요? 또 당면한 과제 같은 건 없을까요? 프로젝트 총괄은 미 우주군 참모차장인 마이클 게틀린 대장이 맡았습니다. 국방장관한테서 임명되고 30일 안에 팀 꾸리고 60일 안에 초기 설계 내고 120일 안에 전체 실행계획 완성하라는 굉장히 촉박한 일정을 지시받았다고 해요. 와, 120일이면 넉 달인데 엄청 빠듯하네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예산이나 기간의 현실성 문제도 그렇고 또 스페이스X나 아마존 같은 상업 플랫폼을 군사 시스템에 통합할 때 생길 수 있는 사이버 보안 취약점 문제. 이것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기술적으로나 예산으로나 또 정치적으로나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이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이 골든돔 프로젝트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개념 자체를 우주랑 AI 시대로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아주 야심천 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는 있지만 천문학적인 예산 문제, 또 기술적인 어려움, 그리고 트럼프와 머스크 간의 갈등에서 시작된 참여 기업 경쟁 구도 변화까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흥미로운 연수들이 참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무기 개발 사업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차세대 기술 패권 경쟁이라든지 지정학적인 역학 관계 변화, 그리고 미래 전쟁이 어떻게 바뀔지 이런 것까지 엿볼 수 있는 주요한 사례가 될 겁니다.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안보 환경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희가 짚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서는 만약 이 골든돔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혹은 그 이상으로 성공적으로 구축된다면 과연 다른 경쟁국들은 어떻게 대응할까 이런 상상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게 어쩌면 우주 공간에서의 새로운 군비 경쟁을 촉발하는 또 다른 계기가 되지는 않을지 말입니다. 다음 분석에서 더 흥미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